일단 고소나 고발이 들어가면 입건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피해자의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디 공포심을 이렇게 느낀 걸로 보입니까? 안녕하세요. 짱변 사무소의 짱변입니다. 김건희 여사 기올백 사건 잠깐 얘기해 볼까요? 22년도에 그 최재형 목사라는 분이 김건희 그 여사 이제 영부인이시죠 여사의 사무실에 찾아가셔가지고 이런저런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디올백을 이렇게 선물하는 장면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가 다음부터는 가져오시지 마시라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그거를 돌려주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받긴 받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을 몰래 촬영을 했습니다. 최재형 목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평소 영부인이 좌지우지하고 뭐 뇌물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받는 거를 내가 알고 있었고 국민들한테 폭로하기 위해서 일부러 줬고 촬영을 했다라고 얘기를 또 하셨죠. 최재형 목사의 행위가 과연 정당하냐 이런 얘기도 당연히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최재형 목사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 보수단체가 고발을 했고 서초경찰서에서 입건을 했다. 경찰들은 있잖아요. 일단 고소 고발이 들어오면은 입건을 해야 됩니다. 아예 뭐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면은 불입건 처분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은 그런 경우는 정말 드물어요. 일단 고발을 했잖아요. 고발을 해가지고 뭐 이거를 입건할까 말까 고민하는 와중에 피해자랑 합의가 돼서 고소를 취소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저는 불입건 내린 경우를 몇 번 봤는데, 일단 고소나 고발이 들어가면 입건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그 프로세스란 말이에요. 말씀드리자면은 입건을 한 게 죄가 인정이 된다라고 경찰에서 인정을 한 거는 아니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수사를 마친 다음에 이제 수소경찰서에서 결정을 하겠죠. 저는 이게 당연히 불송치 결정이 나올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반복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거나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행위가 스토킹입니다. 영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어디 공포심을 이렇게 느낀 걸로 보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까지 이렇게 찾아갔다라는 거는 사전에 약속을 했다는 얘기고, 영부인의 사업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허락을 해야지만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장소에 찾아간 행위로는 절대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 이제 성립할 수가 저는 없다라고 보고, 그 전에 계속해서 뭐 최재형 목사가 이렇게 연락을 하고 뭐 만나 주십사라고 계속 부탁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락이 이제 반복적으로 취해졌다, 뭐 이게 스토킹 행위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동영상과 실제로 만난 그 상황, 나눴던 대화 내용을 봤을 때 김건희 여사가 이렇게 공포심을 느꼈다라고 보기는 이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불송치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건희 여사가 피해자 자격으로 고소를 한 게 아니고요. 제3자가 또 이렇게 고발을 했단 말이죠.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하는 거는 고발이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근데 피해자가 있는 범죄에서는요, 피해자의 진술이 필수적입니다. 최소한 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이라고 하면은 피해자가 나가가지고 저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제가 공포심을 느꼈습니다. 라는 얘기 정도는 있어야지만 이게 스토킹에 해당되는지 말지 이렇게 판단할 여지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이제 고소를 하셨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얘기를 하셨겠지만, 제3자가 고발을 한 상황에서 과연 김건희 여사가 경찰서에 출석을 해서 그런 얘기를 과연 하실 것인가? 이것도 굉장히 이제 가능성이 이렇게 희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입건은 됐습니다만은 이거는 결국 불송치 결정으로 마무리될 것이다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